무비 is my life. 무비 냥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 냥냥의 냥냥입니다. 전작 메멘토에서 시간의 순방향과 역방향을 흑백과 컬러로 표현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에는 인버전이라는 기술로 시간의 순행과 역행에 대한 영화를, 아니 이건 거의 미로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어쩌면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보는 것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초기작인 메멘토를 보면 우리는 그가 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형은 진짜 배운 변태야. 배운 변태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자, 오늘의 영화 테넷,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파티를 즐기러 떠나보시죠. Let's go to the party. 자, 그럼 테넷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떻게 시간과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놀아오셨는지 메멘토의 첫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냥냥. 메멘토의 시작은 폴로라이드 사진이 현상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폴로라이드 사진을 흔들면 흔들수록 사진이 뚜렷해지기는커녕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곧 이 오프닝 장면이 시간의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와, 이런 기발한 생각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윽고 장면은 떨어진 단피, 피에 묻은 누군가의 안경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쓰러진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이며 몽환적인 배경음악을 토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몇 가지의 가설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폴로라이드 사진을 흔드는 남자가 안경잡이 아저씨를 죽인 살인자이거나 아니면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강력계 형사이거나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감식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남자의 망상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당시 그를 형사로 생각하고 영화를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바로 테넷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인버전. 잠시 후 화면이 전환되면 잠에서 깨어난 듯한 살인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메멘토의 흥미로운 점은 방금 전 주인공의 손에 살해당한 남자가 곧바로 다음 장면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데에 있죠. 레니! 근데 이 아저씨 왜 이렇게 해맑게 웃지? 볼수록 귀엽지 않아요? 냥냥.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 그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남자,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정체는 연쇄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 경찰 혹은 그저 망상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놀란 감독의 타임 패러독스 영화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즐겁게 감상하기 위해선 관객인 우리들 자신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설들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들을 기반으로 시간을 재배열해야만 하죠. 자칫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어려운 것들을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가시죠. 물론 테넷은 불친절합니다. 원래 배운 분들이 좀 불친절하기도 하죠. 그의 초기작인 메멘토에선 시간을 역방향으로 때로는 정방향으로 보여주며 그가 만든 가설, 즉 흔히 말하는 떡밥을 완벽히 수거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메멘토와 테넷의 차이점입니다. 테넷은 떡밥을 회수하지도 가설을 완벽히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님들이 열심히 영화를 보고 분석할 수 있게 밥그릇을 챙겨주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창조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냥냥.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테넷은 불친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가 바로 테넷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영상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영화죠. 이런 영화는 앞으로 100년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를 시청하고 나서 추석 송편이 목에 걸린 채 웃 어른들의 덕담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닐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Where does Neil come from? And where does he go? 아무래도 이 뱀파이어 같은 이 형이 테넷 시퀀스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You gotta give me some answers. Yes, no. To get to the other side. 1.77245. I don't want to know what the square root of pi is. You knew that? 닐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래의 일을 다 알면서도 실실 쪼개면서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왜 순간순간 나타나 자기만 알게 비밀리에 지 혼자서만 일을 처리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과연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냥냥. 때는 바야흐로 2000땡땡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 닐이 살고 있는 미래는 과거의 이기심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폐허의 도시 위에 우리의 닐과 테넷의 창시자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테넷이라는 단체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 세력이 세운 사악한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죠. 미래 지도자들이 세운 계획은 다름 아닌 바로 과거 인류를 몰살하는 것. 와, 뭐 이런 황당한 계획이 있겠냐 싶겠냐마는 미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황폐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지도자 세력은 타임머신을 개발해 과거로 돌아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 과거 인류를 몰살시키려 하고 있죠. 아마도 이 무기는 영화 중반 프리아와 닐이 주인공의 물음에 정색하며 대답했던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지구의 물리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미래 무기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 뭐길래 이리 호들갑을 떠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과거의 인류인 우리 모두는 갑작스런 전신 화상과 동상, 호흡곤란 등을 겪으며 말 그대로 아비규현, 생지옥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무기였어. 노란 알고리즘. 즉,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과거 인류는 할아버지 이론을 믿는 미래의 세력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기계를 개발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이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웅크린 고양이처럼 때를 기다리던 테넷 조직이 갑자기 달려든 것이 냥냥. 영화를 보면 우리는 오직 닐만이 멸망한 지구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미래의 지도자 세력은 테넷의 세력처럼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을 과거로 보내 일을 쉽게 해결하지 않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지도자 세력은 알고리즘 폭탄을 쥐어준 누군가를 과거로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를 우리의 미소천사 닐이 낚아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테넷 조직이 다시는 이 타임머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인물은 오직 닐, 이 한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미래 지도자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지도자 세력은 할 수 없이 망가진 타임머신을 대체할 기계를 만들어 과거와 소통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버전 기계인 것입니다. 이제 닐과 테넷 조직은 인버전 기계로 미래와 소통하는 사토루와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현 인류의 끔찍한 멸망을 막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미래의 지도자 세력은 알고리즘 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킬 사람을 과거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알고리즘 무기가 들려있었죠. 그 순간 닐이 알고리즘을 빼앗아 과거로 이동해 9개 나라의 알고리즘을 숨겨두었고 테넷의 일원들은 닐을 뒤쫓지 못하도록 타임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테넷에는 닐만이 미래의 인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미래 세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물건을 과거의 정해진 시간에 어느 한 장소에 보낼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래가 보낸 인버전 기계의 부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모두 망가뜨려버려야 속이 시원하다는 나쁜 남자친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토루가 미래의 노력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 만나면 꼭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냥냥. 이제 닐은 사토루와 시간 전쟁을 통해 세계를 구해내야 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세력의 계획도 무너뜨려야 하죠. 현실의 적과 미래의 적, 이 완벽한 호흡을 닐은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인버전된 총에 맞은 여주인공 캣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영화 테넷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작전인 오페라 극장과 스탈스크 12 전투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토루에게 빼앗긴 알고리즘을 되찾는, 즉 사라질 미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닐과 테넷 조직의 완벽한 과거 구원 계획과 변수로 인한 위기에서 주인공의 각성, 그리고 닐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영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의 정체, 영화 초반에는 플루토늄이었다가 중반에는 인류를 멸망시킬 미래의 무기로 변하고 후반에는 사토루가 스탈스크 12 지역에 매몰시켜 미래로 보내려고 한 이 물건의 정체, 모습이 끝없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알고리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냥냥.